그래서 월요 때문에 고생도 하시는데 다른 원장님들은 어떤 것인가요? 사실 이 시간이 방송하는 시간이 저희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일을 하시고 보통 주 5일 하시니까. 근데 저희들은 사실은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 6일을 보통 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사실은 내일 정도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예전에 안 그랬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환절기 때 몸이 조금 이렇게 좀 다운이 되는 게 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환절기 때 조금 좀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주말에 잘 쉰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좀 피로가 잘 안 회복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심리적인 원인 같은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쌓여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생활 패턴이 좀 깨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충분히 비록 금요일 날 이제 불금을 하면서 엄청나게 잘 쉬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주말에 이렇게 푹 쉬시면서 좀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가볍게 내가 정말 일어나서 이제 회사 출근하기 싫어 아니면 학교 가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도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은 저 계절적 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 원장님이 결혼 안 하셨는데 왜 피곤하신 거를 아시는 거를 참 궁금하시고요. 안 해도 피곤한데. 네, 일단은 우리 몸이란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각 계절마다 계절마다 활성화되는 장기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겨울 같은 경우는 신장이 이제 활성화되는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도 거기에 맞춰서 맥이 약간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제 겨울이 됐는데 만약에 신장의 기운이 약하다. 근데 이게 원래 신장이 약간 기운이 세져야 되는 시기인데 신장의 기운이 원래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보강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피로감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폐의 기운이 이게 좀 약간 세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맥도 좀 이렇게 벙벙 뜨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폐의 기운이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강해져야 될 만큼 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피로감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도 그런 계절적 특징을 가지고도 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조금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빙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겨울이 되니까 좀 몸이 다운된다고 하는 맞아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기운이 평상시에 좀 허약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피로 증후군, 만성 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이러한 피로감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만성 피로 증후를 의심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런데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진단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만성 피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맥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맥이 이렇게 많이 깔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기 되게 힘드시겠네요. 그러면은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아침에 커피 한 잔씩들 하시죠. 네. 그쵸. 네, 다들 하시잖아요. 저도 하는데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안 마시면은 약간 몽롱한 상태 같은 것들이 유지되다가 커피나 녹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드실 때만 좀 이렇게 힘이 좀 나고 뭔가 개운한 느낌이 난다든지 그런 것들 일종의 허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을 자주 거른다든지 아니면은 점심 식사 한 다음부터 막 이렇게 좀 식곤증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졸려서 잠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원래 운동하면 좀 땀이 나고 그럼 개운해야 되는데 오히려 몸이 이게 푹 처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동을 하실 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남이 하시는 운동을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운동량에 맞춰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하신 다음에 몸이 좀 피곤해지시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을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혈압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기립성 현운이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집중이 잘 안 되는지 이거는 학생들이 주로 많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총명탕 같은 거 해달라고 오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억력이 감퇴된다든지 그리고 성격이 예민해지면서 스트레스를 좀 자주 받는다든지 그리고 신경을 쓰고 나시면 약간 좀 피로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낀다든지 그리고 아까 왕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잠들기가 힘들어진다든지 그리고 감기나 입 같은 데 염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증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동국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그 땀이 많이 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왕 아나운서는 언제 땀이 많이 나시는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하시나요? 일단 운동할 때 많이 땀이 나는데 또 네네. 따뜻한 거를 먹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땀이 더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빙 아나운서는 저는 솔직히 남들에 비해서 땀이 많은 편은 아, 네네. 아니에요. 네, 아까- 운동을 똑같이 해도 저는 땀이 좀 덜 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냉채질. 네, 맞아요. 네, 일단 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땀 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리적 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효소 대사 같은 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되면은 뭐 우리 몸에서 이제 약간 그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땀을 내서 우리 몸에 있는 올라가 있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바로 이제 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옛날 동의보감에 보면은 정확히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보면은 땀이라고 하는 것들은 습과 열이 이렇게 섞여서 나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게 멋있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소주를 만들 때 이 소주 그 재료를 뜯고 밑에서 불을 끓이면은 이게 중류도 올라오는 거를 모아서 소주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과 불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이 발생해야만 이렇게 땀이 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땀이 나는데 이게 좀 병적으로 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땀이 정상적으로 나지 않고 병적으로 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병적으로 땀 나는 거 다한증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다한증 같은 경우도 국소적 다한증과 전신적 다한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통틀어서 다한증이라고 부르듯이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땀이 병적으로 나는 것을 자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한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보감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삐질삐질 땀이 나오면서 움직이면 심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자한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증상 같은 경우는 자한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손발에 땀이 나는 거기 때문에 국소적 다한증처럼 그렇게 세부 명칭으로 내간다면은 수족한 이렇게 또 명칭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